요약집이요? 일부 무효 차례인가요? 50 맞죠? 일부 무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50이요? 일부 무효의 법리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137조인데요. 137조요. 일부 무효 법리하고 그다음에 무효행위 전환하고 무효행위 추인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무효행위의 재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무효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성립했다. 이게 항상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이나 또는요 무효행위 일부 무효의 법률, 이 무효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없는데 그러면 성립은 했잖아요. 단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없을 뿐이다 이 말이죠. 성립은 했는데 성립.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성립을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를 보면 먼저 이제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것은 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에요. 전부 무효.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뭐를 했냐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그걸 보시면 우리 여기 한번 봐봐요. 갑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을요 한꺼번에 일괄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누가요? 을이요. 을이 매수했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는 안 나와. 허가가 없어. 그럼 무효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죠. 일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부는 무효라고요. 일부. 나머지 일부는 뭐로 할 수 있냐? 일부는 유효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 그러면 일부를 유효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일부를 유효로 하려면 첫 번째 법률행위가 일체성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돼야 되죠.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분할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뭐라 하냐? 가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 불가분 그러면 큰일 나. 만약에 불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부를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무효로 한다면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나라는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요. 건물을 매입하잖아요. 그럼 뭐까지 매입한 것을 보느냐? 토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했다 해서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별개의 부동산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별개로 또 뭘 한다? 등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할 가능성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적 의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상상이죠. 상상. 만약 뭐만 한다면 이 말이죠. 뭐냐면 을이 갑하고 계약하면서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에서 토지가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갑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뭐라냐?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건물이라도 반드시 사겠습니다. 왜? 나는 이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가게를 한다거나 이 건물에서 뭐 다른 것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물이라도 반드시 사겠습니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뭐냐? 상상적이죠. 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요. 이 일부 무효는 특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일부가 무효면 이렇게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일부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뭐냐? 첫 번째요. 약관법이요. 16조. 약관법 16조 보면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일부만.
나머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환매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는 5년, 동산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을 만약에 7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럼 원래 전부가 무효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제 전세권에 보면 건물 전세권의 최장 전속 기간은 10년이거든요. 건물은요. 전세권이. 그런데 만약에 13년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무효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10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그래서 10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일부 무효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또 있냐면요.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판례가요. 약관법 16조로 보란 말이죠. 이 약관법이 뭐냐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면 약관법 16조에 뭐라고 나왔죠?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그 법조문을 보라 이 말이죠. 그 법조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법조문에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럼 전부 무효로 하면 되고 일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일부만 무효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약관법 16조에서는 뭐라 나왔죠?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의 내용에 일부가 무효면 그 약관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 법의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 규정에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단 말이죠. 갑에서 을로요.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이렇게 우리가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합의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일부가 무효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똑같아요. 전부를 무효로 봐.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무효라는 말을 뭐로 바꾸면 되냐? 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 취소죠?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로 한다. 그러면 여기 일부를 뭐라고? 취소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부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취소든 일부 무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분적이에요. 그건 분할 가능성이에요.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불가분이나 나눌 수가 없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50페이지 한번 보셔요. 어디 보면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줄고 났죠? 그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2번 하나의 계약일지라도 가분성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일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분적이다.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토지 동그라미요 그 지상인 건물 동그라미요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알겠죠? 별개.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죠. 매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가 있기 전 그러면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허가가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잖아요. 건물만의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민법 137조 임의규정이다.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강행법규 우리 약관법 16조로 생각하면 되죠. 그 약관법 16조에 뭐라 됐어? 먼저 법을 보라 이 말이죠. 법조문의 내용을 봐라. 일부면은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한다? 약관법을 먼저 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약관법에 아무 말이 없다. 개별법령에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법령의 내용이 불가분이죠. 그래서 법령의 내용이 불가분일 때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긴다, 생기지 아니한다,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이렇게. 그렇게 돼 있나요?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분할이 가능. 그래서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137조 규정에 따라서 전부가 무효로 될 때가 있고 일부만 무효로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튼 불가분이다 그러면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약관은 약관법이죠. 내용의 일부 조항이 무효죠. 그럼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맨 끝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전속한다. 그 말은 일부가 무효는 일부만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죠. 부동산 환매에서 5년이다. 그런데 8년으로 했다. 그러면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몇 년으로 된다?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은요. 복수의 당사자가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일부의 무효가 되죠. 그럼 무슨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두 번째 이제 138조죠. 138조가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이때 이 무효는, 무효행위의 전환할 때 이 무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효는 이미 성립했다 이 말이죠.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런 의미예요. 무효일 때, 알겠죠? 다른 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여기서 103조, 103조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4조는 뭐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서 무효행위 전환은 이미 뭘 했다? 성립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미 성립.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법령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가 돼야 되죠. 우리요, 남의 자식이요, 타인의 자죠? 남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입양 신고를 해야 되죠, 입양.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낳은 것처럼 신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아이에 대해서 뭐를 할 마음이 있다? 입양 신고할 마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생자 신고를 하면 무효가 되죠, 당연히요. 그럼 무효가 되는데 이 신고를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요, 무효인 것은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요. 절대로 무효가 뭐가 될 수 없어? 유효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없어요. 한 번 무효가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다. 그래버리면 다른 곳으로 전환이 안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봐버리면 무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보면 되지. 그럼 그 신고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잖아요. 혼인 외.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하고 아빠하고는 뭐를 해야 돼요? 인지 신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지. 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알지자.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걸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전에는 인지라고 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했죠. 요즘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DNA 검사 있잖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저 사람의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엄마는 저 사람은 자기 아빠래. 근데 아빠는요? 아니라고. 옆집 총각 더 닮았다고. 이렇게 보면 끝이잖아요, 이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게.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다투갈 필요가 없죠. 이런 거 보면 그 DNA 검사를 보면 그냥 내가 알아보기 위한 DNA 검사가 있고 법원에 제출용 DNA 검사가 있어요. 그건 뭐 10,000원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알겠죠? 똑같은 소리인데 공정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그렇게 인지가 복잡하진 않죠. 그런데 아무튼 인지신고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원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그렇다, 맞다 하는 것을 승낙을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약간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출생신고를 나중에 하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1년 뒤에 출생신고를 해.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혼인신고된 다음에 출생신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혼인 중에 출생자 아니고 이미 이러면 우리가 보면 법률 사실에서 뭐 나오냐? 용태와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사건이 뭐가 나오냐? 사건이 그냥 뭐예요? 정신장애과 관계가 없는 거죠? 시기가 아닌 시간의 경과. 또 뭐가냐? 생과사, 죽고 사는 거. 그럼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 부모가요,
아기가 이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아이가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내 뜻대로. 이미 아이가 출산한 것은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 이미 출산한 거죠. 1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가 혼생자 신고를 하죠. 혼인 중에 출생자다. 혼생자 신고를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죠. 하지만 아기의 아빠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굳이 그 아기의 엄마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내 아이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출생신고했다는 것은 내 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보자? 인지신고로 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 이런 뜻으로 중요한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우리가 유언이죠. 그럼 비밀증서 유언이죠. 또는 공정증서 비밀증서 유언이요. 유언이 있는데 이 유언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유언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뭘 했다? 사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효이면 이것을 무손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다.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상대방 없는 뭐다?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보면 특별 성립요건을 요식행위라고 하죠.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법인의 경우는 뭐다? 등기, 어음의 경우는 방식, 혼인의 경우는 신고. 기억나죠? 유언의 경우는 5가지 방식. 그래서 유언은요, 우리가 구술이란 거, 구술, 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자필증서, 손으로 쓰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밀증서. 그 다음에 공정증서 있죠? 그래서 비밀증서라든가 공정인 사무실 가서 사는 공정증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몇 가지만 5가지 외에는 절대로 못하고 돼 있어. 그것을 뭐란다? 요식이라고 그래요. 요식. 일정한 방식을 요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단독행위가 무효잖아요. 무효이면 뭐란다? 이것도 유언이죠. 유언은 단독행위로 전환이 되고요. 요식도 요식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 요식행위가 무효이면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단독행위가 무효이면 단독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연착된 승낙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보죠? 새로운 뭐로 봐? 새로운 청약으로 보잖아요. 청약이요. 우리가 승낙과 청약은 불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 한다?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요식행위다.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여기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음 있죠. 어음 알죠? 어음은 요식행위거든요. 어음은 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어음이요. 이것도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어음이 무효가 돼요. 어음이 뭐가 되면 이 어음을 뭐로 볼 수 있냐? 차용증으로 볼 수 있냐? 채권 증서로 볼 수 있어요. 차용증은 불요식이거든요. 불요식. 그러니까 요식이 무효면 불요식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요.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그 차용증을 뭐로 볼 수는 없어요? 어음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차용증 어디다 쓰는 거예요? A4 용지에다 쓰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그것을 요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요식은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불요식행위는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자, 무효행위 전환은요. 1번 성립 요건을 갖춘 이렇게 됐죠?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할시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갖는다. 그럼 제가 그다 써놨는데 이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법조문 그대로예요. 이것이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한 번도 틀린 적으로 나올 수 없고 나온 적은 없고 틀리게 만들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다 길다 그러면 138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절대로 틀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요. 2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자, 3번은요. 입양신고에 가름하여 적출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입양신고로서는 효력이 갖는다.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중에 출생자를 신고하죠. 그것도 인지로서 효력을 갖는다. 방식이 근데 비밀증서 유언이죠.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식이 요식으로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된다. 이런 것이 중요하죠.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것은 뭐다?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죠. 무효인 어음행위가 채권 증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뭐다?
요식행위가 불요식형으로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불요식행위가 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3번은요. 139조가 뭐가 되죠? 무효행위 추인이죠. 여기서 여러분요. 이 무효행위에 추인할 때 이때 무효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을 확정적 무효다 이런 의미가 있어. 알겠죠? 확정적 무효인 것이 추인을 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언제부터 확정적 유효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죠? 그렇게 되면 이 추인은 103조 안 돼요. 103조 안 되고 104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있죠? 강행법규 위반도 추인이 안 돼요. 그런데 107조요. 비진이 표시되고요. 108조 통정이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특히 여러분요. 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추인할 수 있는데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이 깬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술이 깨어난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의사무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보면 우리는 무효인 것은 말했죠? 무효의 3대 원칙.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인 것은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어. 그럼 여기는 유효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9조가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예요. 알겠죠? 절대로 효력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한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추인은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일 때만 추인해. 103조, 104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104조의 경우는 추인은 안 되죠. 하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 2월 1일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해. 이것을 가장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요. 뭐란다?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는 가장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는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예요.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한 것은 뭐냐? 2월 1일 무효라는 것을 갑이 알고 갑이요. 여기 10월 1일 뭐냐? 갑이 을한테 내가 이 집을 진짜 팔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을이 그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요. 그럼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렇게요.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하고 을이 뭐란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뭐란다? 승낙을 하죠. 청약과 승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란다? 새로운 계약이다. 다른 말 새로운 뭐다? 계약을 새로운 법률 행위다 이렇게. 새로운 법률행위나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 언제부터요? 10월 1일부터. 10월 1일 뭐란다? 그때부터 이 말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다. 새로운 법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월 1일 무효인 것을 유효로 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무효인 추인을 그러면 무효인 것이 유효로 된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무효인 추인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알겠죠? 양 당사자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 즉 2월 1일 무효라는 것은 영원히 무효로서 잠들고 오늘 10월 1일부터 갑과 을이 만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정확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언제부터? 10월 1일 날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유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소급표가.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 예외적으로 뭐요? 당사자 간 이런 말. 당사자 간이란 말이 나와.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죠. 당사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시험에 보면 뭐라 나오냐? 모효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나 소급표가 없다. OX, X란 말이죠. 원칙은 소급표가 없죠. 하지만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이제 모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효행위 추인은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술이 많지 않은 상태, 의사, 무능력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경우만 추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요 103조에 위반되거나 104조에 위반된 경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의안 보셔요. 1번 51페이지요. 1번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죠? 추인하여도 효력이, 그 말이 아주 중요해.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겠죠? 여기서 보면 무효인 법령을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거나 유효로 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죠.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이번요 가장매매죠. 이런 가장매매가 뭐예요? 108조죠. 가장매매 비진입 표시로 무효, 가장매매로 무효인 경우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매매 계약할 때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일단 취소 이래 되죠. 그러면 일단 취소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자, 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말고도 추인이란 말이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취소해서 보는데요. 두 가지가 더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먼저 첫 번째 무권 대리행위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이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그러면 여기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요. 추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법률 행위의 추인. 이렇게 그러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됐나요? 그럼 여기 추인 봐봐. 추인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추인이란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확정적 유효를 얘기하죠. 추인은 확정적 유효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무권 대리행위를 뭐를 때냐? 이것을 유동적 무효를 얘기해요. 유동적 무효. 여기에 무효를 뭐라 하냐? 여기에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요.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뭐예요? 아직 취소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여기 봐.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무권대리 추인은 언제부터?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돼.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은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확정적 유효가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요, 유동적 유효인 것을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봐. 이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 추인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학생들 가끔 이제 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참 애매해요. 알겠죠? 우리가 추인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할 때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두 사람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을 해서 언제부터요?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죠.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그럼 미성년자의 계약을 어떻게 한다? 내가 미성년자 계약을 해서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그리고 유효는 유효인데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저 사람이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한다? 내가 뭘 한다? 취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내가 추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효는 유효인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추인을 딱 하면은 더 이상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오늘부터 딱 못을 박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이에요. 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뭘 했냐? 미성년자 계약을 하고 나서 취소했어, 취소. 취소를 했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돼. 이 무효가 된 것을 뭐 하고 싶어? 추인하고 싶어. 추인하려면 무효가 된 것을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다? 몇 번? 눈 없어요? 눈 없어? 눈을 있으면 뭐냐? 취소할 법률은 취소했어.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것을 추인하고 싶어. 무효인 것을 추인하고 싶어. 그걸 뭐로 해야 돼? 눈 없어? 여기 다른 거 나오는데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놨네. 무효행위 추인 아니에요. 무효. 무효인 것을 추인하다. 무효행위 추인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 그럼 무효가 돼.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추인하고 싶어. 그럼 무슨 추인을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죠. 무효행위 추인. 이건 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취소를 해. 그럼 무효가 돼. 무효인 것을 추인하고 싶어. 그럼 무효행위 추인이지 뭐예요?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아직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거예요.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유동적 무효인 상태.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 나왔죠? 3번 봐봐. 3번 뭐라 나왔죠? 취소할 수 있는 법리가 일단 취소해. 일단. 취소죠? 일단 까맣게 하면 되는데 그냥 취소죠? 취소되면 뭐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끝에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강행법규 위반. 공서양수기 뭐냐? 103조 위반이에요. 불공정 법률행위요.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공정 법률행위 줄거요. 거기다 써요.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 이렇게요.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2번 효과요. 효과 보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면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사표시에서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언제부터? 그때부터 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처음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 사이에? 당사자. 여러분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특정인과 특정인을 얘기하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당사자에서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의사무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건 뭐죠?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자가 죽어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컨디션 한 병, 여명 303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되겠죠. 그걸 마시고 추인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소멸한 후에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알겠죠?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원인 무효할 때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 원인의 등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를 했다. 그렇다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 장기간 일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자, 5번은요. 부동산 실명법이죠.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명의상 등기는요. 그것은 나중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에 봐봐.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조에 보면 법령상 제한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를 면탈할 목적이 없는 부부 사이의 명의상은 유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부부 사이.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있죠. 사실혼. 부부가 아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둘이 혼인을 했어. 혼인신고를 했어.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데 6번을 보면요. 이건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법상, 신분상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7번은요. 타인의 생명보험.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요. 원래 다른 것도 아니고 타인의 생명보험이 있죠. 생명보험은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목적으로 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사람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돼요. 서면 동의가 있어요. 체결 시 서면 동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무효고 사후에 동의하더라도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옛날에는 남편 몰래 또는 아내 몰래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나서요, 니코틴, 용액을요, 다량 투입을 해가지고 사망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보험 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처음에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서면 동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사후에 동의,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범죄 예방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요, 8번은요, 종중을 대표해, 종중. 이건 약간 다른, 약간 내가 뭐라 했죠, 여러분요? 우리가 재산상 법령인은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족법상 법령인을 추인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종중이죠, 종중. 종중총회가 소집권자가 없는 사람이 소집을 해서 무효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에 종중총회에서 뭐라 했냐면 그 전에 종중총회 결의를 적법하게 소집된 후에 종중총회에서 그 전에 종중총회가 무효였는데 그것을 유효로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결의가 오늘부터 유효냐? 처음부터 유효냐 이 말이죠. 판례가 뭐냐? 처음부터 유효라고 그랬어. 그럼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소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가족관계와 똑같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 원래는 언제부터다? 그때부터인데 신분상 법률행위, 그 다음에 종중의 경우는 뭘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봐봐. 내가요 가박을 하고 그냥 동거를 해. 여러분 봐봐. 동거 2월 1일부터 동거가 시작돼요. 동거. 그럼 동거를 하면 혼인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판례 말하면 동거 중에 이 여자가요 남자한테 계속 혼인신고하지 않으니까 남자 싫다, 자기는 그냥 혼인하는 게 싫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는 제가 왜 혼인신고하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너 가고 싶으면 가고 나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끝내요 임신할지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 말했냐,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 있잖아요, 무조건 애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2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동거 중에 2월 1일부터 동거를 하는데 3월 1일 날 여자가 몰래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럼 혼인신고 무효죠. 몰래 하면 절대 안 돼. 혼인신고는 합의로 해야 돼요. 알겠죠? 혼자 신고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요 5월 1일 남자가 알았어. 남자가 알고 야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할 텐데. 그럼 뭐다? 남자도 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부는 5월 1일부터 부부가 되는가? 그건 아니죠. 알겠죠? 여러분 혼인신고할 때 1년 뒤에 혼인신고하면 1년 뒤부터 그러면 부부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1년 전부터 부부로서 생활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는 그때부터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럼 여자가 뭐라죠? 그럼 내가 그럼 너 1년 동안 빨래 해준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러니까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인정해준다 이 말이죠 이게. 우선 이해됐죠? 그런데 재산관계는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이 말이고. 그런데 종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냥 가족관계를 이해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자요, 그럼 9번 놔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무효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는데요. 무효행위 취소돼 있죠? 그럼 이거 새로운 테마니까요. 5분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